전담 공무원의 역할. 방역 쏙쏙. 방역 쏙쏙.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드릴 방역 컨설턴트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보건소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자가격리를 하던 A씨는 무단으로 이탈하여 다른 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코로나19 특성상 초기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증상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에도 전파력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증상 모니터링과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도 합니다. 또한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자가격리 이탈자에게 전자손목 밴드인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거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끄고 이탈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그럼 오늘의 방역 쏙쏙, 전담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제대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꾸준한 모니터링입니다. 그럼 오늘 학습을 통해 전담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공무원의 역할 개요. 전담 공무원은 자가격리자의 도우미로서 엄정하고 따뜻한 관리를 통해 감염병의 전파와 격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의 역할은 단계별로 격리 통지, 모니터링, 이탈 시 조치, 격리 해제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 주요 임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격리 통지 단계입니다. 주요 임무는 격리 통지서 전달 및 수령증 진구, 생활수칙 등 안내하고 격리 장소 체류 여부 확인 및 자가격리 앱 설치를 지원하며 생필품과 위생키트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주요 임무는 증상 모니터링을 시간에 맞춰 매일 3회 실시하고 이탈 모니터링으로 앱상 각종 알림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필요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모니터링 결과를 관계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합니다. 이탈 시 조치 단계입니다. 주요 임무로는 이탈자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통해 위치 확인 및 기가 조치를 취하며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안심밴드 착용 및 관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격리 해제 단계입니다. 주요 임무로는 해제 1일 전에 모니터링이 내일 낮 12시로 종료됨을 대상자에 안내합니다. 격리기간 종료 시 앱 상태 변경 메뉴에서 반드시 해제 조치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각 단계별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공무원의 역할, 격리 통지 단계. 먼저 격리 통지 단계에서 전담 공무원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하고 수령증을 진구합니다. 이때 미성년자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가격리 통지서 수령증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는 처분성이 있으므로 문서를 통해 전달하고 수령증을 진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수칙을 안내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생활수칙, 그리고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격리 기간은 입국일 또는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낮 12시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 입국 또는 접촉했다면 11월 15일 정오 12시에 격리 해제됩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증상이 발현되면 이를 신속히 알려야 함을 안내하고 이탈 금지와 같은 생활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이때 전담 공무원은 자가격리자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자가격리 앱상 생활수칙,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한 동영상 전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격리 통지 단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최초 방문 또는 생필품 등을 전달할 때 전담 공무원에게 감염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가격리 장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장소인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장소는 전담 공무원에게 감염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전담 공무원이 반드시 실내에 들어갈 필요는 없으며 대신 주거 형태나 관리인, 주민,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됩니다. 다음은 매뉴얼이나 안내 문자,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앱을 통해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자와 최초로 연동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격리 장소로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초기 위치가 인천공항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주지로 재지정해야 이탈 여부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격리 장소를 재지정하였음에도 GPS 신호가 부정확하여 이탈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WPS 기능을 활성화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 정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WPS 기능을 활성화해야만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투지폰을 소유하거나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임대폰 지원을 통해 앱 설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29일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 앱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앱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 공무원은 자가격리 생활을 시작하는 격리자에게 생필품이나 위생키트를 전달합니다. 생필품은 쌀이나 라면, 즉석식품, 생수 등으로 구성되는데 자가격리자가 격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격리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품목, 지급 대상, 전달 방식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생키트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폐기물 봉투 등 보건 위생을 위한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경우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생활 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격리 중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위생키트를 지원하도록 하고 생필품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품 구입과 포장, 배송 등의 업무에 희망 일자리 사업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품을 전달한 후에는 자가격리자가 물품을 수령하는 것을 격리 장소 밖 가시거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이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리할 때는 국내 접촉자와는 약간 다른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배정받은 입국자에게 1일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체 채취를 하도록 안내하는데 이때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가격리자를 공항에서 보건소로 직접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재발급하고 자가격리자 앱에 격리 장소를 인천공항에서 실거주지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전담 공무원의 역할, 모니터링 단계.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우선 발열이나 기침, 호흡기 질환, 인후통 등 4개 증상에 대해 자가격리 앱으로 2회, 전화 1회 등 매일 3회씩 이루어집니다. 증상이 발현될 경우엔 보건소와 상의하여 의료기관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자가격리자가 자가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선 전화로 체크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증상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서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다음은 이탈에 대한 모니터링합니다. 자가격리 앱을 통한 각종 알림을 확인하여 이탈이나 GPS 오프, 통신 안됨, 가짜 GPS 등 의심되는 알림이 오면 전화 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자가격리 앱을 통해 GIS 상황판과 연계하여 상시 전단 관리를 하는데요. 이탈 여부 확인 및 동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담 공무원과 시, 군, 구 및 시도 총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중의 중첩 관리를 합니다. 또 지자체별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 장소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주 1에서 2회 의무적으로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담 공무원은 최초 방문 시 격리 장소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나면 일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소 등 관계부서나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전담 공무원은 모니터링 등 통제 기능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 각종 생활 불편 사항을 안내하고 처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가 중도 출국을 요청하는 때에는 직계가족의 임종이나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사유나 지자체의 장이 검토 후 승인한 경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이 근거자료나 항공권을 확인한 후 앱을 통해 출국 시까지 동선을 모니터링하며 출국을 지원합니다. 또한 병원 치료나 진료, 시험, 장례식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증상 발현 등을 고려하여 참석 여부를 엄격하게 결정합니다. 이동 시에는 담당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길 요청하여 자가격리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방역복을 입힌 후 3시간 동안 예를 취할 수 있게 배려한 적이 있으며 또 구급 공채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자를 전담 공무원과 각각의 차로 이동하여 시험 종료 후 기과까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전담 공무원의 역할, 이탈 시 조치.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대비할 조치로 먼저 관계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탈이 의심되는 경우 우선 전화로 확인하고 이탈 현장 방문 시에는 보건소 및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합니다. 앱과 GIS 시스템을 통해 위치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자가격리자의 위치 확인을 요청합니다.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거나 시설격리,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무단 이탈자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이탈자 발생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안심밴드 착용 방법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담 공무원의 역할, 격리 해제 단계. 전담 공무원은 격리 해제일 1에서 2일 전에 문자나 전화를 통해 해제 일시를 안내해야 합니다. 해제 일시를 착각하여 이탈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격리 해제 일시는 확진 환자로부터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 12시입니다. 예를 들어 최종 접촉일 또는 입국일이 1월 1일인 경우에는 만 14일이 되는 1월 15일 정오에 격리 해제됩니다. 전담 공무원은 전담 공무원 앱 또는 GIS 상황관리 시스템에서 격리 해제 조치를 하고 보건부서는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모니터링 종료 조치를 하고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앱을 삭제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상자는 증상이 없어도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의무적으로 해제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크게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나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이나 교직원, 확진 환자의 동거 가족, 만 65세 이상 접촉자,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입국자 및 기타 지정 국가 입국자, 교류 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입국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별도 통보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가격리자 전원에 대해 해제 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안심밴드 착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안심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절차는 먼저 자가격리 위반자의 손목에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다음으로 전담 공무원 앱에서 안심밴드 사용자로 상태를 변경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가격리자 앱에서 등록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매뉴얼의 순서를 지켜야 오류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단 이탈한 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자가격리자 손목에 안심밴드를 채웁니다. 밴드에 파란색 스티커 껍데기를 벗기고 손목에 감아 양쪽 날개를 안쪽으로 접어넣습니다. 밴드의 날개 부위를 안쪽으로 차례대로 접어주세요. 특히 밴드의 접지 부위를 반드시 꽉 눌러주세요. 이때 손목과 밴드의 간격은 손가락 2개 정도 여유가 있을 정도로 감아줍니다. 안심밴드의 앞뒷면을 뒤집어서 착용하거나 T자 날개 부분을 안쪽으로 집어넣지 않는 경우 블루투스 신호가 발생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스티커 접착 부분을 손으로 꾹 눌러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전담 공무원 앱에서 안심밴드 사용자로 상태를 변경합니다. 안심밴드를 채우고자 하는 자가격리자를 선택 후 메뉴 중에서 밴드 동작 상태 이력 메뉴를 선택합니다. 현재 동작 감지 상태인데 이것을 안심밴드 사용자로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안심밴드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이번에는 자가격리자용 안전보호 앱에서 정보 등록, 수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휴대폰 화면을 밑으로 스크롤하여 안심밴드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안심밴드의 QR코드를 인식한 후 저장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안심밴드 QR코드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R코드가 인식되지 않을 경우 6자리 숫자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도 정상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밴드가 제대로 접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접착 부위를 강하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착용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결이 끊기고 재연결이 될 경우에는 2회까지 착용을 시도하고 그 후에도 오류가 발생하면 안심밴드를 해제하는 대신에 WPS를 활성화시키고 유선 전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안심밴드의 연결이 성공되면 보이는 화면처럼 안심밴드 등록 성공 알림창이 뜨고 앱을 종료 후 다시 실행합니다. 자가격리자 앱을 재실행하면 안심밴드 연결 성공 알림창이 뜹니다. 그러면 전담 공무원 앱에서도 자가격리자의 안심밴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 휴대폰과 안심밴드가 20m 이상 이격이 발생하면 휴대폰과 안심밴드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알림창이 자가격리자의 휴대폰에 뜨며 연결이 끊긴 후 1분 이내에 미복귀 시 전담 공무원 앱에도 해당 알림이 갑니다. 참고로 전담 공무원 앱의 안심밴드 메뉴를 통해서 자가격리자의 안심밴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끊긴 후 3분 이내에 복귀하면 휴대폰과 안심밴드가 재연결이 되고 전담 공무원에게도 알림이 갑니다. 하지만 3분이 초과되면 자가격리자의 안심밴드의 기능이 정지되고 전담 공무원에게도 알림이 갑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안심밴드를 강제로 뜯고 다시 등록할 경우에는 연결이 되지 않으며 새 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심밴드 착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역 톡톡. 안녕하세요.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 김지영입니다.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은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고 또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 시 어떤 상황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의 상담톡은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 김지영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의 업무의 핵심 모니터링에 대해 상담톡을 남겨주셨는데요.
김지영님의 상담톡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자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의 모니터링 업무는 해당 자가격리자의 격리 종료일까지 자가격리 앱 2회, 전화 1회로 매일 3회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 1, 2회로 불시 점검하여 이탈 여부도 체크합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를 어기게 되면 고발 조치로 강경하게 대응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서적 안정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업무 중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전담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담 공무원은 자가격리자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인 위생과 전담 공무원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